2010년도쯤부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아이폰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급속도로 이제 대중화되면서부터 정말 디스플레이 사용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통계치를 이제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제 10대 여기 계신 20대 분들도 정말 많은 시간 사용하죠. 제 주변에도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어른 학생들을 봐도 뭐 안 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또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집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시간이 더 급격하게 좀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그 정보를 표시하는 그 장치가 그 역할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건데 이제 기존에는 단순히 우리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었었죠. 뭐 이를 통해서 뭐 어떤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글을 읽을 수 있고 어떤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제는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사람과 이 디스플레이 간의 어떤 상호적인 작용이 더 급속도로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터랙티브한 이 디스플레이와 우리 이제 사람 간의 인터랙티브한 관계가 어떤 매개체가 있었죠. 주변 기기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랑 우리 사람과의 중간 매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컴퓨터를 할 때 보통 뭘 가지고 제가 입력을 주죠? 그렇죠. 키보드. 그런 주변 기기들 있죠. 키보드, 뭐 마우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이제까지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은 좀 다르죠. 그런 이제 매개체가 없이 이제 우리의 이 손가락을 통해서 정말 바로 다이렉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거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확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한번 디스플레이가 이제까지 그럼 어떤 트렌드로 이제 발전되어 왔나? 그럼 먼저 살펴보면은 여러분 여기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런 디스플레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있으신 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보신 적 있나요? 오, 이게, 네네. 이렇게 뒤에 이렇게 툭 머리, 이렇게 뒤통수처럼 툭 튀어나온 이런 거요? 이런 거 써보셨어요, 혹시? 이걸 보신 분이 계시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처음에 지금 모니터는 이두 번째 그림처럼 되게 얄쌍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 이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정말 좀 무식하게 생긴 것들을 처음에 이용해 왔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LCD 모니터라고 많이 이제 저희 부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대에서는 어떤 단순히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이제 공간 활용성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이제 모니터나 TV나 인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전 세대 같으면은 뭐 거실에 있는 TV도 뭐 40인치 때도 괜찮았었다면은 요 근래만 해도 50인치, 55인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또 거의 65인치 정도까지도 많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공간이나 공간 활용성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말 크게 보고 싶은 것에 맞춰져서 플랫한 형상의 많은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우리 화질적인 질적인 그리고 이 모빌리티성을 강조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힘들어. 힘든 힘든 학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다음 디스플레이는 이제 어떤 단계가 될까요? 예, 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뭐 거실의 TV 자리 그리고 어떤 책상이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는 많은 곳들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디에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발전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프리폼 디자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거의 우리가 봤던 디스플레이는 그냥 네모난 상태에서 그냥 뻣뻣한 딱딱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전부였었다면은 그냥 어떤 그런 구조적인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형태가 정말 다유자재한 그런 디자인이 개발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영상이 지금 많이 끊기고 있군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도 지금 잘 안 보이나요? 네네. 그 영상은 이제 함께 보시면 좋았을 건데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기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어떤 미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는 컨셉이 좀 담겨 있는 영상이었어요. 뭐 실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애플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워치 형태의 모빌리티성이 강조되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뭐 집안 곳곳에 있는 어떤 가구에 배치되거나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많이 발전된 형태로 많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프리폼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정말 대량의 정보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삶의 곳곳에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이런 인터랙티브한 소통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는 특성을 이제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디자인이 우리도 필요하게 된다. 그런 프리폼 디자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커브드나 밴더블이라는 디스플레이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위에 있는 밴더블 곡선 형태를 가진 이제 디스플레이가 꽤 전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 이런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밴드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TV도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폴더블이랑 롤러블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친숙해졌을 텐데 요즘에 그 삼성 폴더블 핸드폰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밴더블 그리고 롤러블도 여러분 혹시 롤러블 디스플레이 롤러블 TV 본 적 있나요 혹시? 그 매장이나 이런 전자 파는 곳에 잘하면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많지는 않아서 아마 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롤러블 TV라고 이제 박스에서 TV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도 현재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리폼 디자인 영역에서 폴더블이나 이런 롤러블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쳐블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떤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아주 구부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공간 정말 자유자재로 좀 형태를 바뀔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될 거라고 지금 개발도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리폼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혹시 그 프리폼 디자인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형태에 대해 지금 잠깐 소개를 해볼 텐데, 그 LG TV나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대면적 디스플레이인 TV에서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린 이런 TV다라고 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LG의 무슨 TV? 네, 마케팅 팀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올레드 TV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레드라는 이제 기술, 지금 좀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개발되어지고 지금 많이 보급화되어지고 있는 올레드라는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가고 있는데, 프리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중에 첫 번째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체 발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형태인데, 이런 올레드라는 게 뭐길래 우리 프리폼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올레드 말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은 다 그냥 LCD TV라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지금 쓰고 계시는 모니터들도 그럴 거고 웬만한 TV들도 지금 아마 LCD를 많이 써왔을 거예요. 핸드폰에서도 좀 많이 써왔었고, 그럼 올레드랑 LCD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올레드는 이 빛을 내는 숫자들이 각각이 이제 빛을 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써왔던 LCD TV나 LCD 모니터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구조만 봐보세요. 가장 위에 이제 컬러 필터가 있고 어떤 TFT라는 소자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옵티컬 시트라는 광학적인 시트가 있고 맨 하단에 이제 백라이트라는 여기서 빛을 발광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CD는 이 백라이트라는 게 결국엔 그냥 우리 후레쉬예요. 후레쉬로 쭉 빛을 켜주면은 시트 통과해서 컬러 필터까지 통과한 게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누가 항상 이제 후레쉬를 켜주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올레드는 후레쉬 역할을 각 소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백라이트라는 이제 후레쉬가 있다, 없다 정도로 일단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레드의 가장 특징으로는 이제 좋은 완벽한 화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집에 한번 불을 다 끄고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밤 하늘에 대한 화면이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완전히 블랙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LCD TV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후레쉬를 계속 켜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하늘 같은 어두운 영상을 저희 띄운다라고 했을 때 그 소자에 그 아예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제 블랙이라고 보고 싶은 거를 정말 그냥 아예 불을 끄니까 실제 우리가 더 어두운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어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우리 눈에는 그게 정말 실제와 가까운 왜곡되지 않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레드가 이제 이런 화질에 대한 장점이 있고 컬러에 대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이제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LCD는 정말 뭐 부품이 되게 많아요. 아까 뭐 이런 커버 바텀이라는 가장 밑 바닥에서 받쳐주는 기구에도 있어야 되고 뭐 광학적인 시트들 뭐 어떤 판들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 이런 패널이 올라가게 되는데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죠. 이런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 후레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더 얇고 조금 더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것처럼 지금 LCD는 사실 휘어서 디스플레이 자체를 조금 밴드 형태로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가 좀 어려워요. 반면에 이제 올레드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플렉서블한 뭐 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폴더블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지플립인가요? 그 핸드폰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올레드 패널로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플렉서블. 그래서 이러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올레드를 활용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죠. 뭐 시계, 뭐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올레드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AR, VR, 뭐 모니터, 투명 패널, 롤러블, 그리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가장 오른쪽에 사이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에 가면은 정말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천장에.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한두 번 봤었는데 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올레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디스플레이 트렌드 쪽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의 큰 획 중에 하나가 스트레쳐블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넥스트 프리폼 디자인인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뭐 미래의 동향에 대한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인데 그걸 잠깐 알아볼게요. 플렉서블이랑 스트레쳐블의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플렉서블은 단순히 어떤 유연하게 부드럽고 연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굽힐 수 있는데 깨지지 않는 정도로 굽힐 수 있는 정도다 라는 느낌인데 스트레쳐블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리폼 디자인 구현하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리고 3D 신축 변화 본 것처럼 이렇게 센터 부분이 움푹 올라오게 되거나 꺼지게 되는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현해 볼 수가 없죠. 단순히 좀 휜다 정도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예 3차원 방향으로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패널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가 빛을 발광하고 있는 픽셀 부분은 리지드한 딱딱한 영역인데 그럼 이것들은 남겨두고 그 외의 부분은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고신축성을 좀 갖게 해보겠자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픽셀 구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RGB라고 있는 곳들은 리지드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발광하는 부분 유지한 상태로 그 윗부분은 뭐 고무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데처럼 스트레쳐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올레드를 통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로 LED라는 또 어떤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이 소자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마이크로 LED라고 하면 아마 그냥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LED는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전광판 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큰 전광판들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이런 TV나 이런 디스플레이랑 좀 다르죠. 이렇게 어떤 잘 보면 눈으로도 직접 하나하나 그 발광체들이 보이는데 그냥 LED 하나하나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더 미세하게 만드는 거죠. 마이크로 단위로. 기존에 있었던 LED 개념이랑 거의 동일한데 이거를 더 작게 만들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마이크로 LED로 지금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많은 이렇게 쇼나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장소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이크로 LED에 대한 것들도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스트레쳐블에도 올레드뿐만 아니라 이런 마이크로 LED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쳐블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마켓을 한번 볼까요? 먼저 패션이나 이런 디자인, 어떤 가방이나 가방이 주로 많이 보이네요. 이런 쪽에 어떤 디스플레이, 플렉서블한, 스트레쳐블한 디스플레이를 섞어서 이런 패션이나 디자인 쪽에 살린다. 또는 모빌리티, 게임, 에듀케이션. 지금 이런 자동차에도 요즘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정말 어떤 곡면에 가진 디스플레이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게임 산업도 요즘 디스플레이 안에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히 많이들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많은 쓰임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집 안에서도 집안 곳곳에 지금 단순히 이제 어떤 플랫한 형태의 인테리어 플랫한 디스플레이의 인테리어로 봤을 때, 뭐 전자액자나 그리고 어떤 벽에 딱 붙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어떤 더 곡선이 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에서도 이런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조금 더 윤택하게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측에 있는 그림 봤을 때 이런 가방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용이 되면 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좀 막 사고 싶다, 막 그런가요? 딱 감은 좀 안 오지 않나요, 잘?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이런 비싼 돈 주고 산 가방에 이걸 어떻게 잘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요즘 뭐 MZ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는데, 네. 플렉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사람들에게 좀 어필이 돼서 많이 좀 새로운 소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실제로 아마 티셔츠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이렇게 스트레쳐블은 아닌데 이제 리지드 이제 딱딱한 디스플레이 형태를 이렇게 LED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옷을 제작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올레드나 뭐 LCD보다는 어떤 LED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불 나오게 지금 우측에 있는 이런 가방처럼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용됐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스트레쳐블 기술이 더 개발이 된다면은 조금 더 선명한 화질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있는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지금은 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자동차에서도 어쨌든 곡률이 있고 좀 휘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버튼 부분만 톡 이렇게 좀 굴고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랑은 또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스트레쳐블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기술에 이르러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자동차 영역에도 같이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가전이나, 예, 제가 방금 그 자동차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버튼이나 이런 부분에 이거 자체가 어떤 디스플레이 형태가 돼서 우리가 이제 활용성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게 하는. 네. 지금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그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해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학교에서도 좀 이걸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좀 궁금해서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혹시 채팅창에 의견 주실 분 있나요? 아하, 지금,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사업적으로 이제 크게 커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지금 명을 아예 메타로 바꾸기까지 그쪽으로 우리는 큰 집중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메타버스란 플랫폼을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떤 그 가상 시각을 어떤 이런 뭐 34인치나 뭐 55인치 TV 같은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주변을 다 채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걸 디스플레이로 다 메꾸면 정말 우리가 그 가상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가장 쉽게는. 근데 그 우리가 있는 공간을 모든 부분을 다 그걸로 채운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낮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진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거 HMD라고 해서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실제 판매를 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도 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이런 HMD라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굳이 내 주변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채우지 않아도 내 눈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채운 것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안에도 결국에는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안에도 결국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좋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우측 나와 있는 것처럼 명암비, 무게, 응답 속도라는 특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명암비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화질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우리 바로 눈 앞에 가까이 있게 되거든요. 어떤 우리가 멀리 있는 TV를 볼 때와 다르게 이거를 고글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썼을 때 바로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화질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머리에 보통 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무게를 계속 지탱을 하고 그 플랫폼을 사용할 때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 무게도 굉장히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게도 지금 뭐 LCD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여기에 적용한 것보다는 어떤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뭐 올레드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면은 무게를 더 다운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응답 속도인데 이제 HMD의 필수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이에요. 아이 트래킹 계속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그 시선을 이렇게 계속 트래킹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시선을 향하는 곳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예. 우리 시선을 향하는 곳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표시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 그걸 정확히 트래킹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면은 굳이 이제 우리 전체 주위를 디스플레이로 메꾸지 않아도 이걸 우리가 정말 가상현실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상현실에서는 정말 그 시야 변화가 굉장히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시야를 돌릴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바로바로 변화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응답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약간 어떤 잔상이 계속 남아서 분명히 약간 멀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감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현실의 쪽과 똑같이 시야를 빠르게 돌린다고 잔상이 남지 않게끔 실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도 그런 특징 면에서 봤을 때도 올레드나 그런 올레드 같은 기술이 더 활용성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사실 몇 개 더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실까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 보셨으면은 더 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지금 여기 많은 유명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분들도 어떤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는 불가능하다. 집에 컴퓨터를 두고 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899년도에 이분이 이제 발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발명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고 해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이제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분야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다른 영역의 기술적인 미래가 됐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이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이든 개인 삶에서든 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뭐 아무거나 뭐 취업 관련된 것도 괜찮고 뭐 기술적인 내용도 괜찮고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사실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네, 뭐 대기업 쪽에 관심을 좀 두는 이제 포션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사님들을 섭외를 할 때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좀 많이 예, 섭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어, 학생이 질문을 하시네요. 네, 정주영 학생, 감사합니다. 네, 예, 물어보세요. 이게 앞에 이름 뒤에 22가 22학번이라는 건가요? 학번이죠, 다. 네, 뒤에 아, 학번인데 앞에 아, 연도일 겁니다. 그러면 신입생이시네요. 군사용으로, 군사용으로 이용된 경우는 직접 참여를, 아니요,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군사 쪽으로는 참여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선가 근데 또 암암리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좀 국가 기밀 관련된 거는 또 몰래 몰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그리고 경험한 적으로서는 군사적으로 이용된 적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그쪽으로 그런 부분이 좀 참여가 되긴 할 것 같긴 예상은 되곤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군대 저도 다녀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빠르게 적용될 것 같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스텔스 그 기의 이제 표면을 뭐 디스플레이로 만든다면 뭐 그 주변 환경과 이제 유사하게 뭐 플로팅을 한다던가 뭐 네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뭐 있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네네네.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 국방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그죠? 국방 쪽이랑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군사 국방 관련된 거는 이제 암만이 보안이 문제라서 네. 이게 이제 오픈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드러내서 뭐 하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 윤지영 학생. 아, 혹시 윤지영 학생도 기, 기계 쪽 전공이신가요? 네네네. 아하,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전자쪽 계열이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사실 입사 당시에도 조금 고민이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떤 새로운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입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구 설계하는 쪽으로 일단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거는 그 LCD 디스플레이 아까 처음에 제가 구조 보였었던 거 보면은 그런 뒤에서 기구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성이 잘 받쳐줘야 되는 그런 지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에 대한 것들도 효과적으로 그 방열시킬 수 있어야 되는 방열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랑 이런 실험이랑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계속 쭉쭉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까 제가 어, 프리폼 디자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롤러블이나 폴더블 있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기구적인 요소들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패널이 있어도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서 그런 프리폼 디자인에 대한 기구 설계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Q&A 하고 있네. 그런 거 이제 잘못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인정 학생. 보통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 쪽 분야는 좀 약간 서브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크죠. 제가 네. 전자 쪽이야 뭐 아무래도 그러는데, 근데 앞으로도 원래는 기계가 메인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그런 종목의 회사들도 갈수록 더 확실히 전자나 전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이 되고 있는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안에서도 근데 기구적인 거를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분명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같이. 요새는 그 소프트웨어 쪽 관련돼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하니까 네. 좀 이제 전자 파트 기획가 출신들도 이제 그쪽으로 다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트렌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기구 설계 일도 하고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 일도 좀 요즘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내가 전공이 이거니까 뭐 들어갈 때는 그걸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그거를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들도 직접 막 계속 공부해보고 좀 뭐 이런 개인 역량을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역량이 좀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러면 지금 부서에는 학부 졸업생들 포션보다는 이제 대학원생들 출신들이 더 많은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 CTO라는 큰 조직에 있는데 약간 음. 선행 기술 연구하는 조직이어가지고 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학부생들도 간간히 계시는데 아무래도 석박사 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 CTO 말고 조금 더 현재 실제 당장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는 쪽 파트 쪽에 있는 부서에는 학부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대 학생들 외에도 이제 그 문과라고 해야 되나? 인문사회 쪽 학생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이런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가 뭐 간혹가다 있나요? 아니면 있죠. 네, 여기도 결국 뭐 이런 공대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인문이나 상경계 분들에 대해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 뭐 스텝 쪽이나 뭐 그런 부분도 조직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해서 자리는 또 다 있습니다. 네. 요새 워낙 취업하기 힘드니까 학생들도 이제 뭘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가이드가 이제 잘 없죠. 이제 워낙 이제 맞아요. 회사 요즘에, 입장에서 주관적이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네,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하는 뭐 토익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네네,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네네. 한다면 이제 조직 제가, 생활 그리고 이제 이 회사 네, 그 업무 직무 작성 이런 거 네네, 관련돼서는 어떤 걸 좀 보완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어쨌든 당장 바로 이제 취업 준비 들어가야 되는 분들보다는 좀 신입생이나 22학번, 21학번 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결국 들어와도 또 다른 이제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맞나? 뭐,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뭐, 앞으로 미래의 걱정도 하게 되고. 근데,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전공이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국한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텝이 딱 보통 있죠. 남들이 딱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1학년 예를 들어 기계과라면은 기계에 딱 들어갔으면은 남들은 선배들 하는 대로 쭉쭉쭉 하는 단계를 그냥 밟아 가겠구나라고만 생각하면은
나중에 아쉬움이 너무 많이 큰 것 같고 고민을 솔직히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험들이랑 지금 특히 이제 1학년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한 상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장 취업보다는 지금 내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우리 주변에 뭐 선배들도 있고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학년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학교 안에 지금 여기 도재혁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많은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또 전공도 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많이 좀 활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등록금 지금 내고 이거 그런 부분도 저는 정말 잘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재혁 교수님도 있는데 메일 보내든지 해서 찾아가서 한번 의견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거절할 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또 정답은 아닐 거거든요. 인생을 설계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 대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정말 대학 다닐 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그러면 네, 이제 뭐 진짜 원론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제 토익이 높아요. 토익이 높다고 서류가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되는 네. 건 아니겠죠. 만약에 뭐 기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네, 통과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펙을 쓴다고 얘기를 한다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이제 지금 이 특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캐치를 해서 네, 그 부서에 맞는 그 직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좀 주변 것들에 남들이 하는 이미 뭐 그전부터 해왔던 것들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이제 네.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지금 여기도 뭐 3, 4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네, 네.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돼서 이제 하다 보면 음, 나는 이걸 다 준비했는데 회사에서 날 왜 안 뽑지 아, 하는 이제 뭐 괴리감이 생기겠죠 이제 네, 참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렇겠죠. 좀 그전부터 이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이제 자기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계까지 부딪혀봐야 이제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경험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네. 아까 스트레쳐블 그거를 이제 뭐 패션이나 이런 데 접목을 시킨다면 그러면 네. 전원 공급을 어떻게 하나요? 또 어떤 배터리를 또 플렉서블한 배터리를 쓰던지 뭐 그런 배터리 쪽이 같이 좀 발전된 기술 배터리들이 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되는데. 지금 실제 사례는 없는 거고 네네. 지금 LG 뭐 당장, 디스플레이에서 네. 그리고 그 저번에 어떤 그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롤러블 TV를 이제 선보이는 자리에서 네네. 이제 소니사였나 네. 정확히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롤러블을 이제 시연을 하다가 얘가 구겨지는 그 이제 디펙트가 뭐 이제 잘 작동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내놓은 그 TV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펑셔널적으로는 LG 쪽이 뭔가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삼성 대비. 네. 근데 그런 이제 펑셔널적으로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삼성 제품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음, 그런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기술력 이런 거는 LG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네.
뭐 마케팅 차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올레드 TV 말고는 예를 들어서 올레드 TV 말고는 사실 다 LCD TV거든요, 그냥.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가 아마 들었던 거는 뭐 LED TV, QLED TV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브랜딩화를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냥 다 LCD TV거든요. 근데 음, 이제 분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또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다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쪽 그냥 마케팅 모든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지금은 이제 현재는 기존에는 다 LCD 기반으로 뭔가 디벨롭이 된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OLED 빼고는 그냥 다 LCD라고 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냥 가전제품 가서 볼 수 있는 데서 근데 이제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뭐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기술력은 이미 이렇게 많이 개발됐는데 그 그 선명도가 좋은 거는 기능적으로는 발전이 이미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시력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뭔가 설계를 하나요? 디스플레이 설계를 할 때. 어, 그 뭐 화질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질은 좋은데 좋다고 이제 내놨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뭐 눈이 아프다든가 뭐 음, 그런 이제 컴플레인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아, 예. 그런 쪽으로 뭐 색이나 뭐 이런 쪽 눈에 이제 시간 관련된 쪽으로 따로 검토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관리되고 진행되는지는 전 이제 파악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관리하는 쪽 부서가 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우리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대한 피로감이나 그런 인체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이제 별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측정을 하는 그런 게 네, 있나요? 아, 네네네. 그런 어떤 지표를 딱 따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예,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은기 연구원님 고생하셨고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